경시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 중, 고에서 배우는 보통 교육과정과 그래서 그걸 직접 기출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22%입니다. 이게 초중등이 쭉 연결되어 있는 학교 교과과정인데 이 교과과정의 고등 베이스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똑같은 패턴의 교육을 시키면서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건 전 솔직히 이런 표현 좀 쓰면 그렇지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교육 정보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교육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은 아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 찬찬히 한번 우리가 곱씹어보죠. 예를 들면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10분 공부법이라는 걸 갖다가 들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것보다 더 짧은 5분 공부법이라는 걸 들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는 10초 공부법이라는 걸 들었다고 할게요. 이런 영상들, 어떤 영상을 보시다가 이런 멘트들이나 메시지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모르는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고민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아니면 습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나름 어떤 설계에 의해서 5분, 10분, 10초 공부법이라고 표현들을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완벽하게 동의되는 한 가지는 뭘까요? 수학은 모르는 걸 고민하는 시간이 공부가 되는 시간이죠. 학습이 되는 시간이죠. 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틀린 문제를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내가 이 틀린 문제를 내 걸로 완전히 곱씹어서 만들어내기를 원해. 그러면 이렇게 틀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낼 것이냐. 자, 그리고 마찬가지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오답이죠. 네, 내가 틀린 문제를 표시해서 다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답 노트를 잘 만들어서 또는 오답 봉투라는 표현인 실질적으로 어떤 봉투에다가 내 틀린 문제를 오려서 담아가지고 내가 랜덤하게 꺼냈을 때 풀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방법론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다시 배웠던 문제들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도 누적해서도 꾸준하게 유지하고 풀어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도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목적성이 분명하죠. 내가 배운 수학의 어떤 유형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것인지 특히 유형은 중요한 건 뭐죠? 학습 효율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얘기랑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10분, 10초, 5분 공부법에 대한 부분들도 그 다음에 오답이나 틀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낼 것인지도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 내가 그걸 갖다가 문제 안에서 개념을 읽어내고 실질적으로 수업 안에서 개념을 체득해서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념을 완벽하게 내 걸로 체득해내는 과정들을 모든 유튜브에서는 정보화나 방법론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목표로 하고 있는 한 가지는 동일하죠. 뭐냐라고 하면 좋은 등급을 맞는 거에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등급을 맞는 거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의 최고의 목표 이야기는 뭐냐라고 하면 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초중등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제 영상, 요 본 영상, 그 다음에 온라인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결과적으로 초중등의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만약 사교육을 시키고 계신다면 사교육을 시켜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교육을 시키고 계신다면 아니면 어머님이 온라인 콘텐츠로 서포터를 하고 계신다면 아니면은 학교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초중등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초등 또는 중등 학년에서
1등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이나 수능에서 1등급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영재교육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교육에는요, 이건 무조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옳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명확한 목적성에 맞게끔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 하나 드리고 갈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관련된 교육들을 완벽하게 우리 아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력, 경시, 심화, 선행.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른 수학 교육에 가깝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 하나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다른 과목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예 다른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뭘 공부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뭘 목적으로 할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보다 끝을 갖다가 생각하고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머님이 예를 들어 영재교육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요. 대부분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착각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착각의 시작이 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영과고를 진학하는 목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이 사고력, 심화, 경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영재교육에서 사고력, 심화, 경시는 영과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영재교육은요, 사실 사교육에서 진행하기 전에도요, 시도교육청이라든지 대학부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영재원을 만들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보통교육과정에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영재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뭐냐라고 하면 어머님 때는 이런 교육들이 정말 소수의 학생들만 진행했던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제 대학 진학에 입시적으로 불리함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교육 현장에서는 어머님들이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은 뭐냐? 이런 교육을 안 하면 처지거나 아니면 유명 학원의 윗반에 진학할 수 없다가 현실이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영과고는 갈 건 아니어도 누구나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야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의 고득점 또는 윗 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교육은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최고의 교육이 맞습니다. 근데 그 영재교육이란 건 영과고 진학을 끝지점으로 마침표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영과고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필수 교육은 아닙니다. 자, 그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어머님들이 항상 어떤 교육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구조가 뭐냐라고 하면 얘가 수학의 끝지점에서 평가받아야 될 시험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요즘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필평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찰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런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수학을 가지고 관찰평가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대부분 어머님들 하고 있는 건 지필평가의 대비일 거고요. 그럼 반드시 이 아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시험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의 끝지점을 한 번은 고민을 해보시고 교육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비교는 뭐냐? 어머님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과 수능의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예를 들면 KM이나 A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학생이 내신과 수능을 잘 보려고 KM이나 A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여기랑 연계율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효율적으로 여기다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한 10년,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는 사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도 KMO나 경시라인이나 중등 심화를 하시는 분들,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신이나 수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한테 크로스로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요, 현실적으로 이걸 하시는 분은 저쪽 테스트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면 당연히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쪽 분야에서 10년 넘게 이걸 가르쳐 온 사람인데, 그런데 그게 제 말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들마저도 이쪽 영역에 대해서 탐구나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신 분도 이쪽 영역이 100% 상위 등급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교육은요, 이런 확인 없이요, 실제 진행해도 됩니다. 왜? 공교육이 목적으로 하는 건 무조건 고등, 수능, 입시에 필요한 상위 등급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교육은 목적이 없이 선택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사교육은 분명히 아이들이 시간을 들이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뒷바라지 하시면서 비용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명확한 목적에 맞게끔 움직여져야 이 시간과 비용에 대한 효율이 나오고요, 목적으로 하는 성취도가 나오겠죠. 소위 말하는 경시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 중, 고에서 배우는 보통 교육과정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기출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경시에서 배우는 게 보통 교육과정에 연계돼서 사고의 확정을 가져올 수 있는 직접 연계 비율이 2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니야, 이래저래 해서 조금 더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확인을 해도 63%입니다. 근데 그 간접적이라는 게 실제 아이들 현장에서는 아이들은 한 10%만 달라져도 적응을 잘 못하는 게 현실인데, 수학 문제에서.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모조리 다 아이들이 문제에 녹여내고 문제를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보통 교육과정, 이게 초중등이 쭉 연결되어 있는 학교 교과과정인데, 이 교과과정의 고등 베이스는요, 미적분이랑 해석기하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런데 경시나 영재교육 라인에서는 그걸 베이스로 가져가지 않죠. 그래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59.6%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교육과정이 있는데 경시나 영재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이겠죠. 그럼 저는 어떤 게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두 가지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예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교육특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영재교육 라인, KMO부터 예를 들면 사고력, 경시까지 쭉 타고 들어와서 영재교육 라인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고나 전사고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영재교육을 직접 활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오히려 쉽다고 생각했던 공통과정에 대한 경쟁력이요, 다시 말해서 공통수학이나 아니면 통합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는 실제 KMO에서, 고등 KMO에서 상까지도 받은 친구인데 단 한 번도 1등급을 찍지 못합니다. 내신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똑같은 패턴의 교육을 시키면서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건 전 솔직히 굉장히, 이런 표현 좀 쓰면 그렇지만 미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평범한 거, 왜?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까 봐 그 두려움에 굉장히 평범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원하는 아웃풋은 결과물은 1, 2등급입니다. 1, 2등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들과 다른 아웃풋을 내달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어디서 경쟁력을 만들 것이냐라는 걸 고민해보지 않고 계속 똑같은 걸 시키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수라는 겁니다.